포켓몬 레드를 강화학습으로 플레이시키면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챔피언 도전이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방 안에 같은 두 칸을 오가거나 A 버튼을 계속 누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에 빠집니다. 이번 논문은 화려한 최종 보스보다 이 사소한 실패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위치와 행동 패턴을 감시하는 장치를 넣자 루프 에피소드 비율은 41.2%에서 4.7%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포켓몬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왜 오래 이어지는 역할 수행 게임이 강화학습에 어려운지, 그리고 작은 환경 설계가 행동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결과와 한계를 함께 보겠습니다. 포켓몬 레드는 반사신경만으로 점수를 올리는 아케이드 게임과 다릅니다. 집을 나가고 마을과 길을 탐색하고 스타팅 포켓몬을 얻고 야생 전투와 라이벌 전투를 통과해야 다음 사건이 열립니다. 중요한 보상은 수천 번의 입력 뒤에 나타날 수 있고 화면에는 현재 위치나 파티 상태 같은 정보가 전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키도 한 번 누르면 캐릭터가 몸만 돌리고 두 번째 입력에서 한 칸 이동하는 특이한 조작이 있습니다. 즉 픽셀 관찰, 장기 보상 연결, 부분 관측, 메뉴 제어가 한 에피소드 안에 겹칩니다. 연구진은 전체 게임을 한 번에 푸는 대신 초반부의 세 과제를 실험 가능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연구진의 초기 PPO 실험에서는 5가지 고장이 반복됐습니다. 첫째, 두 타일을 왕복하며 작은 이동 보상을 계속 챙겼습니다. 둘째, 희소한 사건만 보상하면 에피소드 점수가 크게 흔들리고 학습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A 버튼과 시작 버튼, 무행동의 확률이 몰렸습니다. 넷째, 방향 입력을 한 번만 보내 캐릭터가 걷지 않고 제자리에서 방향만 바꿨습니다. 다섯째, 어디를 방문했는지 기억하지 못해 좁은 구역을 계속 다시 훑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진행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알고리즘 이름보다 실패 행동을 측정하고 차단하는 환경 래퍼를 중심에 둡니다. 포크RL은 파이보이 에뮬레이터를 짐네이지엄 환경으로 감싸고 메모리 읽기와 보상 계산, 커리큘럼 제어 모듈을 붙인 시스템입니다. 정책은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즈 3의 CNN PPO를 사용합니다. 게임 화면은 축소한 회색조 프레임으로 들어가고 환경은 좌표와 맵 번호, 전투 상태 같은 램 정보를 읽어 보상과 종료 조건을 계산합니다. 정책 자체에 그 램 값을 직접 넘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는 화면과 방문 마스크를 보고 행동하지만 교사는 숨은 메모리로 사건이 실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모델은 약 107만 개 파라미터로 거대한 모델보다 반복 실험이 가능한 모듈 구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본 게임 화면은 72 곱하기 80 크기의 회색조 이미지로 줄어듭니다. 에이전트는 현재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4프레임을 쌓아 짧은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여기에 같은 시점에 방문 마스크 4장을 추가합니다. 최종 입력은 8채널입니다. 3개의 합성 곱층이 이 입력을 1920차원의 잠재 표현으로 만들고 512유닛의 공통층을 거쳐 행동 정책과 상태 가치가 나뉩니다. 프레임 스택은 방금 움직였는지를 알려주고 방문 마스크는 더 오래된 공간 기록을 제공합니다. 순환 신경망 없이도 단기 시간 정보와 장기 공간 기억을 서로 다른 채널로 제공한 셈입니다. 방문 마스크는 맵마다 별도로 유지되는 이진 지도입니다. 처음 들어온 위치를 중심으로 좌표를 맞추고 카메라가 스크롤돼도 전역 지도 좌표와 정렬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타일은 밝게 표시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은 비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현재 화면만 보고 과거에 지나온 골목인지 새 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스크가 있으면 PPO 정책은 새로운 영역을 향하는 행동에 더 높은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마스크 자체가 정답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갔는지만 기록해 탐험의 중복을 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 탐색 범위와 재방문 비율이 동시에 달라집니다. 행동 공간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A, B, 무행동의 7개입니다. 시작과 선택 버튼은 메뉴를 여러 스팸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제거했습니다. 더 까다로운 부분은 포켓몬 레드의 방향 전환입니다. 캐릭터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첫 입력은 몸을 돌리고 다음 입력에서 한 칸 걷습니다. 환경이 이를 무시하고 방향키 한 번을 이동 한 칸으로 계산하면 정책은 이동했다고 믿지만 실제 좌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포크RL은 이동 행동 하나를 파이보이의 2번의 누름과 떼기 주기로 전달합니다. 작은 구현 차이지만 화면상 활동을 실제 격자 이동으로 바꾸는 핵심 교정입니다. 환경은 게임보이 램에서 플레이어의 X와 Y 좌표, 맵 아이디, 파티 수, 전투 상태, 포켓몬 체력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맵 아이디가 바뀌면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전투 상태가 바뀌면 실제 전투가 시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정책 입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보상과 종료 조건에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행동 선택은 여전히 화면과 방문 마스크에 의존하지만 학습 신호는 화면 인식 오류 없이 정확한 사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대신 완전한 픽셀 종단 학습은 아닙니다. 특정 게임의 메모리 주소를 사람이 찾아 넣어야 하므로 다른 게임으로 옮길 때 환경공학 비용이 생깁니다. 보상은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의 세 층으로 구성됩니다. 새 타일 이동은 1점,
이동 거리는 거리의 0.2배, 처음 방문한 위치는 0.5를 받습니다. 새 맵으로 넘어가면 10점, 에피소드에서 처음 들어간 맵이면 5점, 큰 미탐색 구역에 도달하면 2점을 받습니다. 더 드문 사건인 풀숲 진입은 20점, 전투 시작은 10점, 포켓몬 포획이나 세 번째 과제의 전투 승리는 50점입니다. 반대로 제자리, 반복 버튼, 탐지된 루프에는 0.02에서 0.2 사이의 작은 벌점을 줍니다. 큰 벌점은 긍정 보상을 압도해 학습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약하게 조정했습니다. 커리큘럼은 게임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3시퀀스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2층 침실에서 시작해 집 밖으로 나가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집 앞에서 출발해 태초마을을 탐색하고 풀숲이나 오박사 사건에 도달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된 스타팅 포켓몬으로 첫 라이벌 전투를 시작해 공격과 승리를 배우는 과제입니다. 각 시퀀스는 별도의 저장 상태와 종료 조건, 보상 구성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길 찾기 실패와 전투 실패가 한 에피소드 안에서 뒤섞이지 않아 디버깅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새 정책이 하나의 긴 모험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지는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안티-루프 시스템의 첫 층은 타일 방문 횟수입니다. 한 위치를 3번 넘게 방문하면 작은 벌점, 5번을 넘기면 더 큰 벌점을 줍니다. 둘째는 최근 20행동에 미끄러지는 창을 검사해 A와 B를 번갈아 누르거나 두 행동만 반복하는 패턴을 찾습니다. 반복을 깨고 나오면 작은 보너스도 줍니다. 셋째는 최근 위치 궤적이 이전 지점의 작은 반경으로 계속 돌아오는지 확인합니다. 논문은 한 타일을 10번 넘게 방문하거나 행동 패턴 탐지가 20번 넘은 에피소드를 루프로 분류했습니다. 즉 한 가지 규칙으로 모든 반복을 잡지 않고 공간과 입력 두 축에서 여러 증거를 모았습니다. 초기 정책은 A 버튼과 무행동의 확률을 몰았습니다. 특정 버튼을 크게 벌주면 전체 에피소드 보상이 지나치게 음수가 돼 학습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최종 설계는 A, B, 제자리 상태의 연속 카운터를 둡니다. 같은 버튼을 3번 연속 누른 뒤에는 마이너스 0.1, 5번을 넘기면 추가로 마이너스 0.2를 줍니다. 최근 행동에 서로 다른 4종류 이상이 들어가면 아주 작은 긍정 보상도 줍니다. 시작과 선택은 아예 행동 공간에서 뺐습니다. 목표는 특정 버튼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한 행동으로 확률이 붕괴하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안티 스팸 적용 전에는 전체 행동의 32.1%가 A 버튼, 28.4%가 무행동이었고 실제 이동은 27.2%에 불과했습니다. 적용 뒤에는 이동 행동이 68.2%로 늘고 A와 B의 합은 24.3%, 무행동은 7.5%로 내려갔습니다. 행동 분포의 셰넌 엔트로피도 1.21비트에서 1.82비트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행동 공간 자체가 9개에서 7개로 줄었으므로 최대 엔트로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더 균일한 탐색의 증거이지 모든 행동이 더 영리해졌다는 직접 증명은 아닙니다. 두 번째 탐험 과제에서 회색조 화면만 보는 조건과 방문 마스크를 추가한 조건을 각각 30만 타임스텝 학습했습니다. 에피소드당 고유 위치는 평균 34.2개에서 48.1개로 40.6% 증가했습니다. 태초마을에서 방문한 도달 가능 타일 비율은 12%에서 41%로 올랐습니다. 전체 걸음수를 고유 위치 수로 나눈 재방문 비율은 4.8에서 3.1로 줄었습니다. 더 많이 움직였을 뿐 아니라 같은 곳을 덜 반복하며 더 넓게 퍼진 것입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이진 방문 채널이 순환 신경망 없이도 공간 기억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제 수준 결과는 더 현실적입니다. 집 탈출은 15만 타임스텝 뒤 약 65%의 에피소드에서 성공했습니다. 풀숲 도달은 50만 타임스텝 뒤 약 60%였습니다. 고정 보상 구조로 학습한 첫 라이벌 전투 승률은 50만 타임스텝 뒤 약 50%에 머물렀습니다. 무작위 행동보다는 명확히 배웠지만 사람이 기대하는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텍스트 대화 구간에서 수동 트리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제한도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의 루프 감소와 탐색 개선은 환경 설계의 효과이고 게임 전체를 자율적으로 완주한 결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포크 RL의 강점은 실패 원인이 잘 보인다는 것이지만 대가도 큽니다. 좌표와 전투 상태를 읽는 메모리 주소, 3단계 보상, 저장 상태, 수동 대화 처리를 게임에 맞춰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완전한 픽셀 종단 학습이 아니고 다른 게임으로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새 시퀀스도 독립적으로 학습돼 집을 나간 정책이 그대로 풀숲과 전투까지 이어지는 통합 장기 행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조건은 여러 번 학습했지만 논문은 절대적인 최고 성능보다 시스템 구축 경험과 예비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숫자를 읽을 때는 재현 가능한 환경공학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논문을 실제 게임 에이전트에 적용할 때 첫 단계는 보상을 더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좌표 방문 횟수, 최근 행동 문자열, 무행동 비율, 고유 위치, 재방문 비율, 단계별 성공률을 먼저 기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반복 행동을 강제로 금지하기보다 점진적 비용을 주고 게임 고유 조작을 한 행동 단위로 정확히 번역합니다. 방문 마스크처럼 값싼 기억 채널을 추가한 뒤 어떤 지표가 실제로 변했는지 제거 실험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탈출과 전투를 따로 성공한 정책이 긴 플레이에서도 연결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포크 RL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장기 게임 강화 학습에서는 똑똑한 정책만큼 실패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